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딱딱한 시사 이슈 부드럽게 커피 원두처럼 마시기 좋게 갈아드리는 방송이죠. 오늘은 어떤 시사 이슈 원두를 갈아드릴 거냐면, 오늘 주제는 검찰의 목리 그리고 진중권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조국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우리의 예상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결과에 대해서 검찰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 제가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의 총명함이 갈수록 떨어져 가는 현상들이, 정황들이 좀 보이고 있죠. 노무현 재단에 대한 어떤 계좌 수사기관이 좀 들여다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또 좀 이상한 소리를 좀 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제가 기자로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용민 시사평론가님의 응원 소리 좀 들으면서 저는 커피 원두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의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엑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이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영장 기각, 저희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이유를 이미 분석해 드린 바 있죠.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거의 사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괴롭히기 용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까?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봤죠. 자, 그래서 아무튼 검찰이 좀 뭔가 도의적인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일단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좀 어물쩍 넘어가게 된 데에는 좀 안타깝게도 이번 구속영장을 심사한 동부지방법원의 담당 판사가 영장이 기각 결정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좀 표현을 좀 이상하게 좀 써가지고 그래서 조금 검찰이 어물쩍 넘어가게 좀 되는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국 교수에게는 굉장히 좀 너무나 당연한 영장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이 결정문에서 검찰에 아주 불리하지만도 않은 그런 문구들이 좀 삽입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검찰이 좀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책임을.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영장을 이제 기각하면서도
그런 표현들을 좀 그 판사가 써버렸단 말이죠. 많은 그 보도에 나왔듯이 요렇게 그 기각 사유, 영장 기각 사유가 공개가 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수사의 필요성 자체는 대놓고 인정을 좀 받은 셈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저와 좀 많은 좀 그 차이가 좀 견해 차이가 좀 있었는데 약간은 좀 의외였어요. 이런 표현들은 판사가 왜 이렇게 썼을까? 뭐랄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문구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법원 이제 출입 기자 하면서 여러 이제 영장들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이제 여러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기각되거나 이럴 때 이렇게까지 쓰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조국 교수의 이 영장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문구들이 쓰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뭐 이 판사가 좀 국민에게 좀 뭐 하고 싶었던 말이 좀 많았던 건지 좀 작정하고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언론에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이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이 수사의 증거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영장 심사할 때 좀 제시된 것은 아닐까? 예. 좀 뭐 두 가지일 텐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일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사의 증거들 여론몰이하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든 언론에 다 흘리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흘릴 만큼 다 흘렸을 텐데 뭘 좀 가지고 있을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검찰이 그렇다면 이제 판사는 왜 이렇게 그러면 작정하고 이렇게까지 이런 이례적인 문구를 썼을까? 사실 조금 좀 약간 부적절해 보이긴 해요. 예. 그런데 뭐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기자로서는 말은 제가 아끼겠습니다. 다만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거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랄까 일반 유튜버라면 사실 뭐 제가 여러 가지 추측하고 상상해서 여러분 속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기자라는 직업인으로서는 제가 모르거나 알고 있지 않은 팩트가 없다면 함부로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거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썼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뭔가 좀 작정하고 쓴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정말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다만 이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 네. 판사로서 굳이 필요 이상의 어떤 보도 자료 문구까지 써서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적절해 보인다 정도로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자로서 좀 더 이제 그래도 설명드릴 건 있어요. 좀 더 눈여겨봐야 할 문구들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석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뭐냐면 이 영장 기각 판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영장 기각 이제 어떤 결정문에서 썼거든요. 이게 이제 향후 재판에서 이런 판단이 좀 유의미한 어떤 예측 근거들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직권남용 관련 재판 때 굉장히 좀 많이 좀 참고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직권남용을 행한 범죄자 공무원이 이 의도가 도대체 뭘까?
예,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직권 남용을 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범죄가 보통 어떤 외부 업체나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부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직권 남용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에 하나 이게 100번 양보해서 조국 교수가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재판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이잡듯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막 수사를 했는데도 조국 교수가 뭔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 이 직권남용 범죄를 했다거나 이런 흔적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예. 뭐 조국 교수가 제가 깨끗함이 증명됐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역시 청와대에서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왔던 공무원인지 정황이 좀 발견된 어떤 그런 문구로 좀 해석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국 그 전 법무장관의 어떤 주장대로 제가 이 유재수의 감찰을 이제 종료시킨 것은 정무적인 어떤 판단의 오류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다만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직권 남용을 제가 해서 이것을 이렇게 막 억지로 중단시켰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재판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정황으로 앞으로 좀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좀 약간 캥기는 문장은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에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판사가 좀 적시한 거는 조금 그래요. 불리한 부분이죠, 조국 교수에게.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영장실질심사의 조금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장실질심사가요,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이 검사가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여러 증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변호인도 물론 같이 참석은 하는데, 이 변호인들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판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일반 재판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충분히 사전에 다 보고 검토하고 반박할 논거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 심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영장실질심사는 그런 재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변호인, 그러니까 피의자 쪽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사실은 영장심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충분한 방어를 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증인 신문 같은 것도 실질심사 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쪽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인 어떤 변호인 쪽이 이제 방어를 좀 못한 상태에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증명되었다거나 이렇게 어떤 표현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판사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낼 때 죄질이 중하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썼다고 돼 있는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게 쓴 겁니다, 사실. 조금 진짜 이상할 정도예요, 동부지방법원 이번에 판사가. 그래서 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그러니까 살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폭행 이런 것들 굉장히 가만 놔두면 이 피의자를 가만 이게 바깥 사회에 계속 놔둬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해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반복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범죄의 중대성 정도는 판단해도 되는데,
어떤 죄의 정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동부지방법원 판사가 작정하고 막 그런 것들을 썼단 말이죠. 표현들을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가 증명되는 실질 심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본 심리 가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범죄 혐의. 예. 아 그래 혐의라는 건 수사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어. 재판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어. 그거 정도 심리하는 게 영장 실질 심사거든요. 근데 그래서 범죄 혐의 정도가 소명되었다 정도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마치 범죄가 증명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장 그 기각 결정문에 그렇게 썼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문제가 좀 있는 어떤 결정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만약에 이제 실제로 재판 넘어가면 실제로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범죄냐 이런 어떤 검찰의 주장은 하나하나 다 깨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자 그래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결정문에서 뭐 법치주의가 후퇴됐다든지 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뭐 이런 조금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불리한 문장 써 있는 거는 크게 의미를 갖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판사가 좀 부적절한 문장을 쓴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지적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언론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이번 구속영장 기각결정문의 문구는 이겁니다. 구속할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기사의 제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판사가 야 그래 니네 이거 뭐 수사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을 구속할 정도로 이게 범죄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니? 이건 그런 범죄까지는 아니야. 사실 이런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뭐 제가 뭐 계속 이 방송에서 설명드립니다만 이 검찰이 바보가 아닌데 이거 구속영장 청구해봤자 당연히 기각될 거라는 거는 사실 금방 예상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뭐 제가 뭐 이 방송에서 다시 계속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증거가 없어요. 예. 물증이 없어요. 예. 그냥 그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예전에 그 비서관이 그냥 나는 이거 더 감찰하고 싶었는데 조국이 못하게 했어. 이거 말밖에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재판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증언 하나만 갖고는 다 기각돼요. 예.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증이. 근데 검찰도 이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일부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예, 수사팀의 목리였든 윤석열 총장의 목리였든 그럼 이걸 도대체 왜 했을까?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괴롭히기용의 구속영장 청구거든요. 예. 조국 전 법무장관 공정하게 방어권 행사하면서 재판받게 하기 싫었던 거거든요. 예.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직권 남용이죠. 이런 거야말로. 안 그렇습니까? 예. 언론이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들 이렇게 기사 썼는데 지금 후폭풍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래도 됩니까? 누군가 검찰 조직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입 싹 닫고 그냥 넘어갑니까? 예. 저는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수사 지휘 계속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엉망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립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검찰의 어떤 무너져가는 신뢰를 회복시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뭐 추천이었었는지 아무튼 윤석열을 그렇게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지금 검찰은 지금 조국 그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논리로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보다 그럼 못하다는 거냐, 법원이 이럴 수 있냐 이러는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진짜 억지를 부려도 됩니까? 예. 모든 국민이 이게 지금 다 잊어먹은 줄 알아요. 검찰은 당연히 우병우 수석의 죄와는 혐의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 유죄가 인정된 것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이 문광부 소속 국장이랑 과장 이 6명을 얼른 좌천해라. 좌천성 인사조처를 해라. 강요했잖아요. 예? 그때 뭐 최순실 딸 정유라 편 안 들어주니까. 예? 그런 막 그 문광부의 양심 있는 국장 과장들 인사조처해라.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예?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공정거래위 심사관한테 또 이런 압력을 행사했어요. 공정거래위 이제 전원회의가 열리면 CJ ENM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라고 또 강요한 것도 밝혀졌죠. 이것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됐습니다. 당시 CJ가 자꾸 변호인 막 이런 영화 막 자꾸 개봉하고 그러니까 뭔가 보복성으로 이런 식으로 검찰에 막 고발하게끔 막 공정거래위가 CJ를 막 괴롭히게 만들려고 직권남용한 거 아니에요. 사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이거 이런 엄청난 범죄를. 그리고 세 번째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있었잖아요. 우병우 씨의 이제 집안에 약간 탈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장인어른 댁에 막 문제가 막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감찰하려고 하니까 우병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감찰 이석수한테 이거 중단시킬 이석수 당신이 이거 감찰 중단 안 하면 내가 오히려 당신을 감찰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불이익 주겠다고 압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특히 이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게 벌인 짓은요 본인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어떤 이익과 직결된 어떤 그런 범죄 행위였던 겁니다. 자기의 어떤 비위가 드러날까봐 그걸 감찰을 막 막은 거예요. 조국 수석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직권남용 범죄였던 거죠. 이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이 판사도 이렇게 했잖아요. 조국이 그래 여러 가지로 감찰 중단한 거 좀 문제는 있었는데 다만 본인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 그래서 범죄 중대성이 인정이 안 돼. 이러면서 구속영장 기각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병우 사건하고 똑같습니까? 검찰. 머릿속에 뭐 머리가 뭐 어떻게 뭐 구멍이 났습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죠. 참.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검찰 진짜. 이 외에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임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 수사 지휘, 균형을 잃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한 두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이문정 지금 그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수사 지휘 엉터리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2015년 12월에 부산지검에서 윤아무개 검사가 민원인이 이제 그 검찰에 낸 고소장을 위조해가지고 막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아무런 징계도 안 받고, 그냥 사표만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문정 부장검사가 화나가지고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의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지금 고발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 수사하겠다고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계속 신청하는데 검찰 계속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 총장 이거 수사지휘 이 균형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 뭐 있어요? 이건 뭐 어제 이제 보도에서 본 건데 지금 보수단체가 정경심 교수 그 재판부 그 판사 고발해버렸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냥
솔직히 좀 웃기는 고발인 거죠. 무슨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요. 예? 그런데 이거 당연히 각하시켜야 되는데 웬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정직 배당됐습니다. 수사하라고 판사를.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국민 누구나 다 이거 코미디라고 봤는데 검찰만 이 고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래도 됩니까? 이건 당연히 각하해야죠. 여러분, 각하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 그 이전에 불기소 처분이라는 거는 수사는 좀 해봤더니 이거 기소거리가 안 돼. 예, 이게 재판에까지 갈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불기소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각하라는 건 뭐냐면 수사하고 말 것도 없이 이건 소송을 어떤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이다. 그래서 아예 수사 자체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각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각하돼야 될 사건이죠. 어떻게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걸 가지고 수사를 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참. 여러분, 예전에 그 검찰이 각하한 사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세월호 그 특조위가 그 작년인가 그때 청문회 열었잖아요. 그때 그 청문회 때 출석을 그 김기춘이랑 이정현이랑 출석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그 특조위에서 고발했죠. 김기춘하고 이정현을. 근데 이거 검찰이 이거 각하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한 봄에 그 보궐선거 앞두고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포항의 그 축구장에 방문해가지고 막 연설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유세 같은 거가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이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거 각하했어요. 예, 이거는 수사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각하해버렸단 말이죠. 자, 이거 각하한 것도 사실 문제지만 아무튼 지금 정경심 재판부의 판사를 고발한다는 이 코미디 같은 퍼포먼스를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각하해야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조국 뭐 사건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커요. 예.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무일 검찰총장 그 예전에 전 검찰총장을 제가 뭐 직권 남용 혐의로 뭐 고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이것도 그러면은 수사할까요? 이 뭐냐면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거 수사 검사가 그 자유한국당 그 권성동 의원을 이제 그 피의자로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문무일 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춘천지검장 혼냈잖아요. 질책했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원을 소환하겠다고 하냐? 이거 수사 외압 논란이 당연히 일 수 있죠. 에?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당연히 일단 고발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이거 수사할 겁니까? 예. 아니면 각하할 겁니까?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각하해야 될 거는 예. 이렇게 정식으로 수사 배당하고 예? 이거 만약에 이런 거는 진짜 이 문무일 검찰총장 이거 제가 고발하면 이거 수사하겠습니까? 이건 또 아마 각하할 걸요. 자, 결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의 균형 감각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무리하게 어떤 구속영장 청구한 것들 여러 가지 면에서 검찰을 망신당하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자, 커피 좀 많이 식어가네요. 여러분 커피 한 잔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자,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예, 또 한 잔 하시면서 들으시죠.
자, 시사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이야기 좀 짧게 좀 더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지금 갈수록 이 총명함이 떨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죠. 네. 검찰의 이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의혹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걸릴 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유시민 작가는 99% 검찰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아마 경찰에서 했을 거라고 하는데 검찰의 말이 맞을 거다. 경찰에서 뭔가 냄새를 맡고 내사에 들어간 모양이다. 이러면서 걸릴 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 경험을 또 페이스북에 썼는데 계좌 추적은 MB 정권 하에서 나도 당해봤다. 검찰하고 경찰 두 군데서 통보 유예가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통보가 온 다음에 알게 됐다. 6개월이 걸려 있었는데 기한 다 지나고 마지막 날에야 알려주더라. 촛불 집회 이후 한참 MB 정권에서 반격을 하던 시점으로 기억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이 진중권 교수의 이 말이 왜 문제냐면요. 본인은 개인적인 경험인 거잖아요. 개인 통장에 대해서. 예? 개인 통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사찰당한 거 이거가 지금 통보 유예에 걸렸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뭘 문제 제기하는 거냐면 개인 계좌가 아니고요. 재단의 계좌에 대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었다.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개인과 재단의 계좌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 재단의 계좌는요, 온갖 후원금들이 한꺼번에 이제 관리가 되고 여러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내역들이 함께 공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마음먹는 데에 따라서 모든 국민 이 후원, 이 노무현 재단을 후원하는 모든 전체 국민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 그냥 개인 계좌 뭐 털리고 뭐하고 뭐 이런 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노무현 재단의 계좌가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됐다는 거는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 걸릴 게 없으면 뭐 호들갑 떨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정말 진중권 교수야말로 호들갑 떨고 계신 겁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검찰의 말이 맞을 거라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리고 의혹 제기의 어떤 포문을 연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이 셋 모두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안이 어떻게 확대될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객관이고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객관과 합리적 판단을 좀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유시민 이사장하고 잠깐 통화를 좀 했어요. 일단 좀 약간 좀 조언도 좀 드리고 싶고 해서 이게 지금 꼭 그 노무현 재단에 대한 그 표적 수사가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안을 봐라. 왜냐하면 이게 그 다른 별건의 수사를 하다가 그 별건의 수사의 그 대상자가 노무현 재단과 어떤 뭔가 관계된 사람이어서 이게 이쪽으로 수사가 불똥이 튀었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표적 수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수사기관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좌 추적이라든지 뭐 어떤 통신 내역 조회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취재하다가 이런 경우들을 흔히 봤거든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가 확대가 된 것이지 표적해서 이런 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재단의 계좌를 표적해서 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이제 수사기관이 다른 별건의 수사를 하다가 그 별건의 수사 상대자가 이 재단의 어떤 관계가 뭔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런 것들이 함께 조회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열어두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유시민 이사장한테 이게 왜 검찰이 들여다본 걸로 확신을 하게 되는지 그 근거는 제가 이제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거는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뭐 그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경찰에 이제 여러 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좀 간부들에게 좀 약간 좀 알아봤더니 경찰은 확실히 자기들은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은행 관계자의 여러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었겠죠. 유시민 이사장은 뭐 저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재단 어떤 단체의 계좌를 살펴봤다는 것은 전체 국민으로 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사안이 위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안을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또는 또 다른 어떤 뭐 표적 수사는 아니지만 엉뚱하게 이렇게 수사가 확대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는 것.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논평의 태도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처럼 뭐 이렇게 뭐 죄진거 없으면은 뭐 사찰이라든지 뭐라든지 호들갑 떨지 마세요. 뭐 이렇게 조롱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가벼워요. 진중권 교수 요즘 보면. 예. 나이는 유시민 이사장이 훨씬 많죠. 예. 근데 총기는 진중권 교수가 훨씬 빨리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오늘 뭐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진행하면서 조국 교수와의 어떤 일화를 하나 공개했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그 댓글 수사팀에서 당시 이제 그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좌천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훌륭한 검사 좀 이렇게 좌천되지 않도록 좀 절절하게 좀 글을 좀 써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했다고 하는 그 일화를 공개했죠.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좀 더 한 3살인가 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법연수원에서 지내면서 강직하고 옳은 검사인 거를 박범계 의원이 잘 알 테니까 좀 이렇게 잘 좀 이 검사로서의 어떤 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정말 일면식도 없는 조국 교수가 당시 박범계 의원에게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어떤 거를 공개한 바 있죠. 조국 교수는 참 여러 가지 그 일화를 알면 알수록 뭐랄까 참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뭐랄까 이게 뜻하지 않게 어떤 정치권의 콜을 받고 어떤 청와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본인의 이득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는데 어떤 유재수 씨 같은 어떤 사람들의 감찰 이런 걸 좀 해보려다가 너무 막 여기저기서 왜 이런 사람을 감찰하려고 하냐. 너무 그 민정수석일 때 좀 그런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어떤 뭐랄까 정무적 판단의 오류라고 본인은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형사범죄라고는 참 절대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고충을 막 겪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과는 인간적인 어떤 질의 결이 좀 다른 사람이 아닌가. 조국 교수는 참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뭐랄까 좀 따뜻한 정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바람에 어떤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적당히 끝내고 그냥 뭐 사표 받고 끝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참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 뭐 재판에 넘겨지고 뭐 구속될 뻔도 하고 참 별의별 고초를 다 겪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국민이 정말 사정사정하다시피 부탁해서 법무장관 해서 이렇게 검찰 개혁까지도 좀 해 보려다가 정말 이 가족들이 정말 별의별 고초를 다 겪지 않습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좀 정말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이 알아서 판단해서 총선 때 심판을 하든 뭘 하든 국민에게 좀 맡기면 안 됩니까? 왜 검찰이 중간에 나서 가지고 이렇게 정치질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 2019년 시사 바리스타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020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좀 밝은 소식도 좀 많이 전해드리면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